예, 이번에는 언제 어떻게 오픈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오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구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죠. 성과물의 유용성, 또 소외성을 과시하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기술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커뮤니티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오픈을 하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를 할 때 언제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제일 좋은 거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까를 고민할 때 사용자 또는 우리 거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체 이쪽의 요구가 반영이 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대부분 성공한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공개한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원하는 어떤 피처들을 아주 빠르게 프로젝트에 반영하면서 발전을 하게 되죠. 근데 아마 요 첫 번째 시점은 대부분 놓칩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한 다음에 어느 시점에 짠 하고 공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시점을 놓치면은 두 번째 가능한 시점은 언제냐면은 우리 프로젝트가 이제 거대한 뭔가를 만드는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고요. 우리 프로젝트의 극히 일부라도 다른 프로젝트랑 연결돼서 유용한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우리 프로젝트의 일부 모듈이 유용해진 요 시점, 그러니까 다른 프로젝트에 엮여서 데모가 가능해질 때, 요때 공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의 어떤 소소한 결과물이라도 이게 유용하다는 거를 외부에 알릴 수가 있죠. 그럼 우리 프로젝트의 일부라도 초기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우리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뭔가 더 좋은 거를 개발하려는 개발자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점은 이 시점까지 놓치면은 우리 결과물이 조금 더 풍성해진 시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결과물을 다운로드해서 테스트를 하고 이 결과의 유용성을 아주 잘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 전체가 온전히 빌드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그 빌드가 된 결과물로 멋있는 예제를 돌려서 아, 이게 멋지구나 라는 거를 사용자들이 또는 개발자들이 느낄 때, 그때가 공개할 시점입니다. 아마도 우리 과제 시점에서 보면은 이 두 번째 시점, 우리 프로젝트 모듈의 일부가 외부 프로젝트랑 섞였을 때, 또는 단편적으로라도 일부가 유용해진 시점, 이 시점은 아직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능하면은 빨리 소스를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시점이라는 게 언제냐면은 우리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논문으로 발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논문이 발표되는 시점, 그 시점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공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공개할 것이냐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 결과물이 유용하려면은 우리한테 중요한 것만 유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기술 영역을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그룹에서도 저게 얼마나 유용한지를 직접 확인을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더 좋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그와 경쟁되는 걸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핵심 기술 영역을 포함해서 공개를 하셔야 되는 거가 원칙이고요. 실제 우리 프로젝트가 이렇게 크다고 하면은 우리가 만든 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 담당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양쪽, 우리나 커뮤니티나 양쪽이 요 핵심 공개된 영역 바깥에 공개되지 않은 영역을 이용해서 더 좋은 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공개를 할 때는 소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한 그 거버넌스 부분도 같이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완전히 빌드가 가능한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감추고 싶은 기술을 우회하는 조금 더 나이브한 임플리멘테이션 또는 전혀 다른 방식,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식으로 구현된 코드를 공개하고, 우리가 정말로 감추고 싶은 그 기술은 우리가 클로즈 소스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에 공개할 것이냐? 이거는 뭐 당연하죠. 남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다 공개하는 거죠. 지금은 GitHub이 거의 갑입니다. 오픈한다는 것의 상징적인 가치가 최대화되는 곳이 지금은 아마 GitHub일 거고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텐서플로우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GitHub에다가 소스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GitHub의 리포지터리 안에 자기네 그 마케팅용 페이지를 링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스를 보고 마케팅 사이트에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유용한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상업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반대로 이 사이트에서도 GitHub을 다시 거꾸로 링크를 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의 소스를 여기 가면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오픈할 것인가는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오픈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공개하는 것 자체에 아주 충실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현재 소스 코드, 이슈, 로드맵, 또 기여 요청을 어떻게 하며 기여를 어떻게 하며 기여 요청을 우리가 받고 싶은 영역은 여기다라는 것을 같이 공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려면 커뮤니티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관리자가 누구고 코어 개발자는 뭐 누구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 기여한 사람들은 누구다 라는 목록을 공개해 주면은 사람들이 내가 기여를 하면은 내 이름도 저기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가 좀 커지면은 커뮤니티 거버넌스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거의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기여를 하고 싶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 기여 절차, 내가 어떤 소스를 기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되고 그 알린 기여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GitHub이나 리포지터리 기반으로 하면은 풀 리퀘스트를 어떻게 하고 그 풀 리퀘스트 대신에 어떤 이슈를 제기할 때는 이슈 트래킹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뭐 메일링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절차, 우리 프로젝트가 유지하고 있는 절차를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더 커지고 커뮤니티가 좀 공고해지면은 이제 라이센스 관련된 정리도 필요한데요. 컨트리뷰터들, 그러니까 기여하는 사람들이 기여를 할 때 어떤 조건으로, 어떤 라이센스로 기여를 하게 되고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는 CLA라는 것도 공개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큰 프로젝트들은 이런 내용들이 되게 그 홈페이지에 잘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서가 있으면 좋겠죠. 우리 경우에는 연구 결과니까 페이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퍼에서 다루지 않는 남은 디테일들이 담겨 있는 테크니컬 페이퍼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소스가 전체, 우리가 결국 만들려는 전체 어느 부분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소스와 다른 어떤 프레임워크나 다른 프로젝트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아키텍처 문서, API 문서, 빌드 방법, 테스트 방법, 또 거버넌스, 그리고 비교적 초보자를 위한 FAQ 같은 것들이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이제 커뮤니티가 커지려면은 신규 개발자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생들이나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신규 개발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신규 개발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다운로드를 해서 돌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로 뭔가를 개발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은 다운로드 했는데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안 돌면은 완전 헤매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 사용자의 가장 큰 진입장벽인 첫 번째 빌드를 해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돌아가는 예제와 문서, 그 다음에 튜토리얼 동영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즘에 이제 잘 할 수 있는 거는 놀이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내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않고 우리가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빌드하고 사용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건데, 그게 지금은 버추얼 머신으로 가능하죠. 버추얼 박스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서 요거를 다운로드해서 실행하는 법을 알려주면은 일이 아주 심플해집니다. 복잡한 걸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당장 가져다가 뭘 해보고 싶은 사람은 이 버추얼 머신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실행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버리면 되니까요. 마음에 들면은 그거를 계속 버추얼 머신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식으로 자기 시스템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입 개발자를 위한 문서가 필요한데, 이 문서는 다분히 동기에 관련된 문서가 포함되겠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 이게 왜 재밌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 유발 자료들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입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이 기술과 연관된 다른 기초 기술들에 관한 문서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블로그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초보 개발자인 경우에는 코딩 스타일에 관련된 문서도 필요합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탭을 어떻게 써요? 우리 프로젝트는 변수 이름을 짓는 컨벤션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 코딩 스타일을 같이 제시할 수도 있고요. 구글 사이트에 보면은 구글이 유지하고 있는 코딩 스타일 문서를 여러 개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도 그냥 가져다 써도 됩니다. 또 아까 설명드린 FAQ 자체도 신입 개발자를 위해서 충분히 충실한 FAQ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